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탐구하려면 사물의 본질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었다. 파이돈 또는 영혼론이라는 플라톤의 가장 알려진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자연에 관한 탐구는 각 사물의 원인, 즉 왜 존재하게 됐으며 왜 사라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4대 원인론으로 알려진 이론을 구축했다. 그는 그 원인을 활용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4원인인 가운데 네 번째로 알려진 목적 원인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그는 목적 원인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목적 원인은 목적론을 근거로 한다. 목적론을 의미하는 텔레올로지의 어근인 텔로스라는 단어는 사물의 목적 또는 원인을 뜻한다. 목적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목표나 미래지향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즉, 목표나 목적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걷기, 체중 감량, 병원 진료, 좋은 식습관은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원인을 사용해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를 설명했다. 동물은 반사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행동은 환경과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능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은 모두 의도적이며 행동 기저에는 원인이나 목적의 추구가 있다. 우리는 목표를 상상하며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목표가 행동의 원인인 것이다.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목표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집은 우연히 건축되는가 아니면 건축되는 목적이 있는가? 나아가 설계도가 없다면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공정이나 재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집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가족을 위한 집인가? 핵가족을 위한 집인가? 그룹 홈을 위한 것인가? 홈 오피스를 위한 것인가? 망치로 나무를 아무렇게나 두들겨서 집이 생기길 바라는가? 아니면 계획적인 설계에 근거해 집을 짓겠는가? 롤렉스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가?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업체를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일은 계획에 따른 행동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가? 그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던가? 호비의 말을 빌리면 정신적 창조가 물리적 창조보다 먼저다. 누군가의 열망이 없었다면 로켓을 제작해 달까지 가는 일이 가능이나 했겠는가? 주변에 있는 인간의 모든 창조품은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무언가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물리적 형태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목표가 동력을 제공했다. 주위를 둘러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다. 심지어 이 책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구상을 생각하고 글을 썼다. 이 책은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모습과 일치한다. 어느 한 과정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책 한 권이 그냥 쓰여져 있던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 책의 아이디어와 구조는 책에 적이지 않았던 생각, 인용문, 연구 결과, 사례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해서 구성한 결과다. 정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체계화하고 분류할 때 창의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식탁은 무에서 생기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있던 원자재를 조직적으로 설계해서 식탁이 만들어진다. 나무, 돌, 못, 접착제를 조합해 식탁을 만드는 것이다. 식탁 제작에 사용하는 나무를 생각해 보면 그 재료는 처음에는 숲속의 나무였다. 그 나무가 목재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고와 계획이 결합한 결과 목재가 가구로 다시 탄생한다. 창의성은 지능적인 설계를 통해 다듬어지지 않는 재료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창의성 또는 지능적인 설계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렐프 월도 에모스는 약한 사람은 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당신과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생긴다. 삶이 우연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가? 행동과 상황이 우연히 결과라고 믿는가? 아니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행동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최근에 나는 이 질문을 아내에게 해보았다. 아내가 쓴 야구 모자를 가리키면서 그 모자를 쓴 건 의도적인 결정이야? 아니면 우연히 쓴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집 청소를 하다가 모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모자가 당신 머리 위로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이 쓴 거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모자를 집어서 머리에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내가 집어 썼지. 그런데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자동적인 행동이었어. 그래. 하지만 모자를 쓰기 싫었는데도 모자를 썼을까? 사소하고 무의식적일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억만장자 피터 틸은 당신의 삶의 대부분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 책을 왜 읽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명확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확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면 미래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틸은 미래를 대하는 불명확한 태도와 명확한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역기능이 일어난다. 불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본질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불명확하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선택지를 짜 맞춘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중시한다. 그저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추구하며 그것을 다재다능함이라고 부르는 대신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해 집중한다.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철저한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삶의 결과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으니 목표를 없애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연하다. 의도가 좋고 흥미를 자극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목표를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은 궁극적으로는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작가들도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어 그 성과를 맛보는 삶을 저버리고 순전히 절차만 따라 시스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제임스 클리어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그는 자신해져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잊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장기적인 사고는 목표가 없는 생각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그는 목표가 동력임을 결국에는 인정하고 만다. 위대함의 학교라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루이스 하우스는 클리어에게 일상생활에서 타협할 수 없는 습관 5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클리어는 그야 당연히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습관 몇 가지를 말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목표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다.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했다.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결과만 반복해서 수행한다면 그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절대 알 수 없다. 몰입은 누가 봐도 절차에 완벽하게 몰두하는 현상이다. 그런 몰입도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몰입은 명확한 목표를 수반한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경향이 있다. 명확한 목표는 행동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목표 없이 몰입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목표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루의 목표가 전혀 없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목표는 몰입의 방아쇠를 당기는 필수적 요소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스티븐 코틀러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이다. 그래야 현재 주의를 계속 집중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목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틀을 만들어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큰 목표를 작은 과정으로 나눌 때 몰입이 가장 잘 된다. 축구선수라면 우승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단순하게 공격 기회와 구체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낫다. 우승에만 매달리기보다 코너킥이나 다음 공격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승패를 가른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공을 차는 데 집중하라. 반복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이러한 행동이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해 승자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프랭클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진리였다. 프랭클은 인간의 특징은 영원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 목표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된다. 따라서 행동과 목표, 생각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 더욱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자유로워질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사실이다.